오늘 어떤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기 전에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 글을 쓰기 전에 그림을 그립니다. 일어서자마자 춤을 춥니다. 예술은 인간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펠리시아 라샤드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얼마 전에 돌문화공원에서 즉흥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댄서들이 이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앉아있질 못하고 일어서가지고 그 무대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하니까 그 댄서들이 애들을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가서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보다 좀 큰 애들이 몇 명, 같이 올라간 애들, 걔네들은 이렇게 같이 춤을 추자고 그래도 좀 쭈뼛쭈뼛하고 하는데, 이 어린애는 전혀 그런 눈치 없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때를 기억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애들이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소위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배워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자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모에게 있고 선생님에게 있고 사회에게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어떤 규율에 따라야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하고, 또 사회는 경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애들은 순해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죠. 자기 의지를 잘 내려놓지 않죠. 제 손녀 하나가 그런 애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야. 본인도 힘들어.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사회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형성된 것이 자기중심적인 에고입니다. 주인의식이 박탈되면서 남는 것이 왜곡된 주인의식인 에고입니다. 이것은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병들어 있는 주인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자이고 탓하는 자이고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는 자이고 나만을 아는 자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런 에고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물음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의 몸이 내 것인가? 나의 생각이 내 것인가? 나의 정서가 내 것인가? 어떤 것이 내 것인가? 근데 내 것이라고 찾아보면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주입된 것이고, 이 몸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정서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나를 보면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온전하다. 당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에고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더 배워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나는 지금 나로서 만족할 수 없어. 이 자기중심적인 이고는 선악과를 먹는 자이고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고의 바탕은 두려움과 격식입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러진 잘못 자란 가지요. 그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고 항상 없는 것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요구하고 채워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아직 계속 아직입니다. 아직 더 아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벼류천지 비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류천지 비인간. 그 말 들어봤어요? 당나라 시인 200여편 시기인데 자연 속에 들어가 한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벼류천지 비인간이라. 전혀 다른 천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간 세계, 인간과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던 이고에 손을 놓아버리니까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존재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고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고의 어두운 지배가 끝나고 벼류천지 비인간의 시대가 열리는 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고는 아직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더욱더 있다면 존재는 이미의 세계입니다. 이미 완전하고 이미 부족이 없고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모험, 수행, 공부의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존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더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며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기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마쳤으면 공부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공부는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온전함을 아는 것. 온전함을 아는 것. 그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함. 제가 이 말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완전함은 환상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온전합니다. 팔이 없더라도 온전합니다. 완전하진 않을지 몰라도 온전합니다. 팔이 없으면 어떠하고 다리가 없으면 어떠합니까? 약간 지능이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수치심,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교육되어져서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나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러내는데 온전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날개를 펴면 됩니다. 날개를 어떻게 펴요? 모르겠어요. 물을 것이 없어요. 그냥 펴면 돼요.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때입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징후입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인간은 2500년간 마음 공부를 해왔습니다. 마음 공부. 많은 가르침이 마음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합니다.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더라도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를 좀 내면 어때요? 슬퍼한다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춤을 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의 아들, 딸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사는 삶. 트라우마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구나. 아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졌구나. 나는 신의 아들이요 딸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정체에 맞게 살기로 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배울 것도 더 깨달아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정체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